대통령실에서 단전 단수 등 쪽지 몇 개 봤다. 또 말을 바꿔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뭡니까 이거? 저희 조언을 들은 게 아닐까요? 형량을 감축하려면 있는 그대로라도 있는 그대로. 하는 게 낫다라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받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이거 대통령실에서 봤다. 대통령실에서 봤다는 겁니까? 네, 자기가 대통령실에서 봤다. 봤다. 받는 건 아니지만 봤다. 예. 그 말장난도 쪽지 아니고 몇 개 지금 봤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대통령실에서 단전 단수 등 쪽지 몇 개 봤다. 이 말을 이렇게 전해야 되는 이 상황이 참 그렇긴 한데요. 이따가 뭐 영상으로 올라오겠지만 네. 이상민 전 장관은 모르겠습니다. 계속 한결같이 나의 책임은 없고 나는 무죄다 이런 주장하기 위한 그런 빌드업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결론적으로는 저렇게 가다 보면 네. 그 책임을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떠넘기면서 서로 간에 아귀다툼하는 그런 지점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려면은 얘는 죽어야 되고 그렇죠. 뭐 이런 상황이 오다 네. 보니까 결국에는 달라질 수 있다. 근데 모든 것을 실토하고 네. 그대로 이제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는 게 그나마 본인의 형량을 줄이는 그런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헌재 증언이니까 형사 재판은 또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예? 헌재 증언 그 자체가 또 증거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했던 말과 또 다른 주장을 법원에서 한다면 네. 형사 재판에서 한다면 그 본인의 주장의 신빙성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겠죠. 결국은 본인의 말의 신빙성을 본인이 갉아먹는 거기 때문에 네. 오히려 유죄 판결의 그 확률은 더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자, 헌재 지금 경찰 경력도 계속 열을 맞춰서 이동을 하고 있고 아마 이제 삼엄한 경계 경비가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최근에 있었던 이 헌재 폭동 모의. 아니 근데 경찰관님들이 좀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좀 아마 이제 헌재 경내라서 조금 밖에 계신 분도 지금 그렇네요. 네, 경찰 차벽으로 막아놔서 좀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서부지법도 저렇게 차벽을 막고 했는데 그 차벽 사이를 뚫고 다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의원님 보시기에는 조금 걱정이 되시는군요. 헌재 걱정이 상황. 되죠. 이게 예. 단순히 그냥 폭동을 대비하는 것도 있지만 경찰관님들이 얼마나 서부지법 사태 때 많이 다치셨어요. 맞아요. 다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경찰관님들이 좀 더 무장을 하고 계셔야지 본인들도 안전하고 그것을 단순히 뭐 그 집회하는 분들을 위협하는 용도가 아니라 본인들을 지키기 위한 지키기 위한 측면이 있죠. 지금 경찰관님들이 얼마나 현장에서 힘들어하시고 그렇죠. 트라우마도 많이 겪으시고 하는데 네. 지금 행안부나 경찰청에서 제대로 지금 대우를 하고 있나 이런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되고 경찰 입장에서도 지금 헌재 폭동 모의, 그러니까 DC 인사이드 있는 뭐 미정갤, 미국 정치 갤러리 이런 데서 맞습니다. 헌재의 뭐 평면도까지 올라오고 또 가봤더니 담이 났더라. 진짜 헌재가 담이 났거든요. 직접 가보면은 맞습니다. 뭐 그런 것들 카페나 식당 간다고 해서 올라가라 뭐 이런 얘기까지 막 올라오면서 댓글로 막 호응하면서 모의가 있다. 경찰이 수사 중이고 한 사람은 또 잡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서부지법 폭동으로도 단죄되는 모습을 보고도 이게 안 바뀌고 있습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저도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 민주파출소에서도 그 관련된 자료 수집하고 있고요. 그래요. 정말 만약에 헌재마저도 폭동이 일어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씻을 수 없는 오역의 역사를 남기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서부지법 폭동으로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경찰이나 수사당국에서 커뮤니티도 좀 집중적으로 좀 파악해서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우리 정치권에서도 우리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것은 막아야 된다라는 좀 동의를 해야지만이 이런 폭도들을 막을 수가 있는데 오히려 부추기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뭐 접견 가서 뭐 젊은이들이 뭐 맞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뭐 뭉치고 감사 편지를 뭐 대독하니 많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런 태도가 정말 부적절하다 보고 우리 국민의힘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나서 네. 주시기를 간곡하게 저는 바라는데 참 그게 안 되네요.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보고도 전혀 달라지지 않는 달라지지 않죠. 그런 첫 모습. 메시지가 경찰의 뭐 과도한 진압 때문이었다라는 게 권성동 의원의 첫 메시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헌재도 지금 위험하다. 그리고 또 경찰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인사를 보더라도 맞습니다. 수사받을 사람이 왜 그 자리에 가 있어? 왜 거기서 나와?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걱정이 되고 민주파출소에 계속 제보되는 내용들을 보고 네. 계실 텐데 얼마나 심각합니까? 정말 심각하죠. 허위 사실이나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많이 올라오고 이런 폭동 관련된 내용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네. 저희가 그런 부분을 잘 수집해서 지금 언론에 저희가 발표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발표 없이 그냥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형식으로 저희가 자료를 좀 많이 제공도 하고 있고요. 네. 경찰에서도 지금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그 전만 해도 저희만 이제 심각하다 경찰에서 나서달라고 했지만 네. 한쪽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인해서 경찰이나 수사 당국도 이 심각성을 느꼈기 때문에 네. 거기서도 지금 뭐 들여다보고 있고 또 저희가 가짜뉴스를 조금 진압하고 나면 또 뭐 새로운 정말 황당무계한 내용이 또 튀어나오고 하고 있어서 저희가 하여튼 뭐 끝까지 모니터링해서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힘이나 저 지금 우파 집단은 더 이상 본인들이 빛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무슨 그렇죠. 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거나 뭐를 새로운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그 기능 자체가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짜 뉴스와 뭐 선전 선동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민주파출소가 잘 잡아내서 최대한 우리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파출소가 뭐 매일 브리핑도 하면서 네, 매일 하고 국민들께 있습니다. 지금 알리고 있는데 전혀 이제 가짜 뉴스나 선동 이런 게 사라질 기미가 안 보이고 있고 지금 뭐 광화문판이 여의도판이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네. 오히려 이 극우 세력이 모르겠어요. 둘은 뭐 싸운다고 하는데 오히려 더 퍼져가지고 네, 전국을 돌면서 뭐 대구 갔다 왔고 광주로 간다 그러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게 근데 저는 뭐 극우 세력이 있을 수는 있다 봐요. 정말 소수의 극우 세력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은 국힘이 거기에 동조하기 때문에 저들이 저를 설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저기서 가짜 뉴스를 뭐 퍼뜨리고 네. 저렇게 극우 집회를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지역을 돌아다니면 네. 저런 극우 같은 사람들은 숨어 있거든요. 뭐 사회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사회 잘 활동을 한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저기에 있을까 싶기도 하고 전환길 그 강사 같은 경우에는 뭐 집에서 쫓겨날 상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내가 밥도 안 차려준다고 막 그런 말까지 하던데요. 예. 그게 무슨 정치적 영역이나 네. 아니면 무슨 판단의 영역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종교의 영역화가 되어버리지 않았나. 네. 그래서 그들을 상대로는 뭐 설득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해악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좀 사회 전체가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이 단전단수 쪽지는 대통령실 원탁 위에서 봤다. 대통령실 원탁 위에서 단전단수 쪽지를 봤는데 그러면 이 소방청장은 누구한테 진짜 그럼 연락을 받았다는 거? 결국은 뭐 본인이 했다라고 또 실토를 하겠죠. 이 부분도 봤다라는 것은 또 인정을 네.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단전단수 쪽지가 있었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소방청장이 지시를 받았다는 것은 네. 사실이다. 사실이 맞겠죠. 네, 이렇게 볼 수 있다. 아니 대통령실에서 지시하는 쪽지가 받고 네. 소방청장이 들었다고 건데, 하는데 결국은 누가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최초에 그 쪽지를 받다는 것도 이상민 장관일 테고 행안부 내에서 그럼 결국 이상민 장관의 지시로 이어졌다는 것인데 그건가요? 문건을 받지 않았고 쪽지를 보고 내가 연락을 했다. 네, 뭐 아유 그런 우리 선배님 얘기 도와줘야지. 이러면서 연락.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근데 받다는 게 사실은 쪽지를 받았다는 거랑 뭐 진배 없는 얘기인데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대통령이 명령이 예. 기재된 문건인데 그러면 그거랑 비슷하네요. 최상목 대행이 안 보고 문건 주머니에 봤는데 안 넣었다. 봤는데 예. 접힌 걸 받아가지고 안 보고 가지고 있다가 네. 그 비아폰도 있었다고요? 있었네요. 이렇게 넘어가듯이. 그런 거죠. 나는 직접적으로 뭐 안 했다라는 그런 차원에. 네. 근데 본인이 소방청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니까 네.
그래도 좀 아, 뭐 끼워 맞추기 위해서 뭐 문건을 봤다라고 그렇게 진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야말로 진짜 법꾸라지. 네. 신인규 변호사는 법기술자죠. 뭐. 그러더라고요. 미꾸라지한테 미안하다고. 법지렁이, 법렁이라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법지렁이가 좋네요. 법지렁이. 법지렁이. 근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참 한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모습이 그 지금 뭐 대장동 사건이 됐든 뭐 백현동 사건, 성내 FC 사건이 됐든 이 검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검사들이 재판정에 나와서 하나하나 그 사실관계를 틀고 네. 본인들한테 유리한 것은 뭐 바꾸고 요원을 의원이라 하듯 의원을 요원이라 하듯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원래 특수부 검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특히 정치 검사들이. 예. 저는 이것을 보면서 특별하게 생각한 게 아니 윤석열 대통령의 진술을 보면서 특별하게 생각했던 게 아니라 이거 네. 이거 이재명 대표랑 측근들에 대한 정치 재판 하던 검사들 수법이 윤석열한테 이어져 온 거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을 제일 잘했던 것도 한동훈이고요. 한동훈이 얼마나 그 말 비틀어가면서 국회의원들 상대로 비꼬아가면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 모습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정점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다. 그래서 뭐 저는 특별히 놀랍지는 않았지만 네. 우리 국민들은 많이 놀라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저렇게 하고 있나? 근데 이게 지금 법원 재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렇게 네. 이 사태를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법정에서 검사들이 했던 그런 똑같습니다. 양태가 유동규 네. 말을 받고 비틀어가고 유동규의 처음 진술과 달라진 것을 자기들이 막 꾸며내서 유동규가 그렇군요. 본인들이 압박해서 유동규가 그렇게 말을 바꿨는데 네. 그 뻔히 아는데도 본인들은 유동규가 큰 결심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한 것이다라고 내용을 비틀어 버리고 유동규가 다른 죄를 그 숨겨주는 대가로 그 본인의 죄를 다 이재명 대표나 정진상 실장이 이렇게 김용 부원장이 이렇게 떠넘겨 왔는데 네. 그것을 마치 유동규가 정의의 사도가 돼서 이렇게 진실을 고하게 됐다라고 이런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그런 것을 보면 거의 뭐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짓이나 그들이 네. 하는 짓이나 똑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런 것을 잘해서 특수부 검사에서 인정을 받았고 그런 것을 잘해서 예. 이렇게 승승장구한 거지 않습니까? 아. 사실은 우리가 그런 모습을 좀 제대로 알고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예. 하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 좀 저런 뻔뻔한 거짓말에 속았다는 것, 우리 민주 진영도 과거에 속았다는 것에 참 반성할 부분도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지금 헌재에서는 아직 종료가 되면 이상민 전 장관이 나오게 되거든요. 아직은 종료가 안 되고 이제 마무리되는 국면으로 저희가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이상민 전 장관이 나와서 또 자신 입장을 밝힐지 아니면 그냥 갈지는 오마이 TV 생중계 실시간 현장을 통해서 살아있는 현장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